운동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하지만 50대 이후에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완전히 달라져야 합니다. 특히 50대 이후 환자분들의 경우는 오히려 운동을 시작했다가 건강이 더 망가지고 노화가 빨라진 케이스를 정말 많이 봐왔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노화를 예방하려고 운동을 시작했는데 달리기를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무릎이 아프거나 등산 중에 허리가 삐끗하거나 근력 운동을 하다 어깨가 망가져서 결국 병원 신세를 지게 된 경험. 주변에서 나이 들면 운동해야 한다는 말을 들어서 배드민턴 동호회에 나갔더니 오히려 다쳐서 치료부터 받게 된 경우. 트레드밀에서 드라마 보면서 매일 만보 걷기까지 하고 있는데 몸이 별로 달라지는 게 없는 느낌.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한의사면서 국가공인 스포츠 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제가 이런 환자분들을 매일매일 만나고 있는데요. 특히 50대 이후 환자분들의 경우는 오히려 운동을 시작했다가 건강이 더 망가지고 노화가 빨라진 케이스를 정말 많이 봐왔습니다. 오늘 영상 하나로 그 실수를 미리 예방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께 먼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배드민턴, 마라톤, 골프, 테니스, 탁구 이 운동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그냥 이거 가볍게 즐기는 운동 아닌가요? 아닙니다. 이것들은 전부 고강도 스포츠입니다. 제가 환자분들한테 실제로 운동을 많이 하라고 권유를 드리고 유튜브에도 보고 따라 하실 수 있는 운동 영상들을 많이 올리고 있는데 짧은 진료 시간 내에 구체적인 운동 방법을 설명해 드리기가 어렵다 보니 운동을 하다가 오히려 더 아파서 오시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배드민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셔틀콕 하나 받으러 옆으로 확 튀어야 되고 점프도 하고 급하게 방향도 바꾸고 이게 가벼운 운동처럼 보이지만 무릎 연골에 가해지는 충격이 상당합니다. 이런 어려운 운동을 할 준비가 안 된 무릎 관절에 같은 동작이 반복되면 무릎 연골 손상으로 이어지는 건 시간 문제예요. 그렇다면 요즘 유행하는 마라톤은 어떨까요? 젊을 때부터 꾸준히 달려온 분이 60대, 70대에도 계속 달리는 건 괜찮습니다. 하지만 60대에 갑자기 나 이제 건강을 위해서 마라톤을 시작해야겠다고 결심하시면 결국 한 달도 안 돼서 치료를 받으러 오십니다. 조금 극단적인 표현으로 운동 준비 없이 달리는 건 관절에 대한 폭력이에요. 골프, 탁구, 테니스, 야구 이 운동들은 전부 급격한 회전 동작이 들어갑니다. 허리는 물론이고 무릎과 발목에도 큰 부담이 가거든요. 코어 근력과 어깨, 무릎의 안정성이 충분히 갖춰진 다음에 해야 안전한 운동들입니다. 이 운동들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운동을 안 하시던 분들이 준비 없이 갑자기 시작하는 게 문제예요. 고강도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고강도를 버틸 수 있는 몸을 먼저 만들어야 하는 거죠. 환자분 운동 좀 하셔야겠어요 라고 하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 매일매일 걷고 있어요. 10,000보씩 꾸준히 걸어서 이미 운동 충분히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걷기만으로는 충분한 운동 효과를 누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체중 60kg를 기준으로 1시간 정도 열심히 걸으면 한 150에서 200칼로리 정도 소모되는데 이건 밥으로 치면 한 밥 반 공기 정도밖에 안 됩니다. 우선 걷기 운동으로 살을 빼는 건 무리라고 봐야겠죠. 또 다른 이유로 운동을 하면 심폐지구력을 키워서 심장을 튼튼하게 만들 수 있는데 연구에 따르면 걷기와 달리기를 비교했을 때 걷기는 일주일에 150분 이상 해도 심폐지구력 능력이 전혀 올라가지 않았지만 달리기를 하면 일주일에 단 1시간만으로도 심폐지구력을 5%에서 6% 가까이 향상시킨다는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또한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이 중요한데요. 그 중에서 특히 하체 근육을 튼튼하게 만드는 게 핵심인데 걷기 운동이 하체를 쓰긴 하지만 점점 무거워지는 저항력이 없기 때문에 하체를 구성하는 엉덩이 근육과 허벅지 근육이 강해지는 자극 자체가 부족합니다. 그 중에서 제가 운동 20년 차로서 말씀을 드리면 가장 의미가 없는 운동은 바로 헬스장에서 하는 러닝머신을 걷는 거예요. 트레드밀이라고 하는데 보통 트레드밀에 요즘은 TV가 달려있죠. 그런데 우리가 운동을 할 때 의외로 간과하는 게 바로 뇌의 역할이에요. 운동을 할 때 우리 뇌에서는 3가지 핵심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됩니다. 기분을 안정시키고 자신감을 높여주는 세로토닌, 의욕과 집중력, 학습 능력을 끌어올리는 도파민, 그리고 통증을 줄이고 행복감을 만들어주는 엔돌핀입니다. 이 3가지가 운동을 통해 동시에 분비될 때 우리는 진짜 운동 효과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이 있어요. 연구에 따르면 운동 목표를 의식하고 신체에 집중하며 운동을 할 때
뇌의 보상회로가 활성화되면서 도파민의 분비가 훨씬 증가합니다. 반대로 드라마처럼 운동을 하면서 외부 자극에 뇌가 집중되어 있으면 뇌는 내가 지금 운동 중이라는 신호를 약하게 받아들이고 이 신경 전달 물질들의 분비도 그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드라마를 보면서 걷는 건 뇌 입장에서 운동 중이 아니라 그냥 드라마 시청에 가까운 거예요. 몸은 막 이렇게 움직이고 있지만 우리 뇌가 운동에 반응하지 않는 상태인 겁니다. 운동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대신에 좋은 방법이 있어요. 트레드밀의 경사도를 높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경사각을 5에서 10도만 올려도 칼로리 소모량이 최대 150%까지 올라가서 운동 효과가 훨씬 커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많이 추천드리는 방법이 걷기를 하되 경사도를 올리고 유튜브나 드라마를 보지 않고 걷는 행동 자체에 집중해서 20-30분 정도 운동을 하는 거예요. 결국 핵심은 운동을 할 때는 지금 내 심박수가 어떤지, 호흡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자세가 무너지지는 않는지, 어딘가 통증이 오고 있지는 않은지 이런 신호들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야 같은 시간을 투자해도 효과가 제대로 나고 부상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운동을 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운동의 구조를 피라미드로 설명합니다. 피라미드의 맨 아래 가장 넓은 기초부터 쌓아야 합니다. 바로 전신 스트레칭과 유연성 훈련입니다. 이 운동은 관절의 가동 범위를 확보하고 굳어있는 근육을 풀어주는 작업입니다. 예를 들면 아침에 목 어깨 돌리기, 맥킨지 운동, 고양이 자세 이런 동작들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 다음 층은 맨몸 근력 운동입니다. 스쿼트, 런지, 푸시업처럼 기구 없이 내 몸무게로 하는 운동들입니다. 이때 중요한 건 고중량으로 하는 무게가 아니라 안정성인데요. 예를 들어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는 스쿼트나 벽에서 하는 푸시업 정도면 충분합니다. 관절을 지탱하는 작은 근육들이 바로 여기서 만들어지거든요. 그 다음 위에는 코어 훈련입니다. 코어는 단순히 복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횡격막부터 등 근육, 골반저 근육, 허벅지 근육, 장요근까지 몸의 중심을 골고루 잡아주는 전체 코어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2단계에서는 복식호흡, 플랭크, 한발서기 같은 코어 운동들이 들어갑니다. 코어가 약하면 어떤 운동을 해도 자세가 무너지고 부상이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더 나아가 야간요, 소화불량, 배변장애 같은 내부 장기 기능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건 자율신경 기능과도 밀접하게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이 세 가지 기초가 갖춰진 다음에야 러닝, 수영, 자전거 같은 유산소 운동을 하고 또 그 다음에 골프, 배드민턴 같은 스포츠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 순서가 거꾸로 바뀌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런 1, 2, 3층에 기초 없이 바로 고강도 스포츠부터 시작하는 건 마치 건물을 지을 때 기초 공사 없이 고층 건물을 바로 짓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한의사이자 트레이너로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 순서를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가 50대 이후 천천히 늙을 수 있는지 여부를 가르는 핵심이 됩니다. 이제 왜 근육이 중요한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병원이나 한의원에서 진료를 받으시고 운동을 하셔야겠어요, 환자분. 근육을 키우셔야겠는데요. 이 말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왜 이렇게까지 근육을 강조할까요? 근육량과 근력은 보통 30대 중반 전후에 정점을 찍습니다. 그 이후부터 특별한 관리가 없으면 서서히 감소하기 시작하고 평균적으로 매년 0.5%에서 1% 정도 줄어듭니다. 그런데 이게 60대 이후에는 감소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집니다. 즉,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몸은 자연스럽게 약해지는 방향으로 변해가는 거죠. 겨우 1%면 괜찮은 거 아니냐고요? 노년기에 근육이 약 10kg 정도 감소하면 혼자서 화장실 가는 게 힘들어질 정도로 일상생활 유지가 어려워집니다. 근육이 줄어든다는 것은 단순히 힘이 약해진다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요. 앉았다 일어나기, 계단으로 올라가기, 외출하기 같은 일상생활 자체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육 감소는 근육 혼자 진행되지 않아요. 근육이 줄어들면 활동량도 어쩔 수 없이 줄어들죠. 그리고 활동이 줄면 외부에서 우리 몸에 들어오는 자극이 줄고요. 그러면서 우울감, 무기력감이 생기고 활동을 안 하니까 식사량도 떨어지고 잠도 잘 안 오고 그리고 다시 근육이 더 빠지는 악순환. 이 단계에 들어가면 단순한 운동 부족이 아니라 노쇠, 기력 저하의 시작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평소에는 매년 1% 내외로 줄어들지만 특정 질환으로 인해서 입원을 한 후에 며칠간만 누워있기만 해도 근력이 급격하게 감소합니다. 특히 고령기에는 한 1주에서 2주 정도 입원하고 누워있기만 한 뒤에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근육량이 30% 정도 가까이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근육은 미리 예비용 근육량을 준비해야 합니다. 저는 이것을 근육 저축이라고 설명합니다.
운동을 하면서 식사를 챙기는 것도 중요한데요.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수록 건강을 위해 잡곡과 채소 위주의 식사를 늘립니다. 그런데 잡곡이나 채소보다 중요한 게 바로 고기예요. 나이가 들면 같은 단백질 양을 먹어도 근육을 만드는 효율이 떨어집니다. 단백질을 똑같은 양을 먹어도 젊을 때랑 다르게 근육이 잘 안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과 똑같은 양의 단백질을 먹으면 근육량이 유지되는 게 아니고요. 근육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중년 이후에는 반드시 고기, 계란, 두부, 콩과 같은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셔야 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당부드리고 싶은데요. 평상시에는 운동을 전혀 안 하시다가 몸이 어디 아프기 시작하면 운동을 시작하는 분들 분명히 계시죠. 이것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운동은 내가 평상시 목, 허리, 어깨 같은 운동하는데 필요한 부위가 안 아프고 정상적일 때 하는 거고요. 아플 때는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또 반대로 하세요. 아플 때가 돼서야 운동을 시작하시는데 이때 운동을 잘못하면 통증이 더 심해져서 더 심각한 상태로 치료를 받으러 내원을 하십니다. 또 운동하다가 어디가 아프면 그냥 파스만 붙이고 버티시는 분들이 많죠. 그런데 파스가 그냥 찜질 패치가 아니에요. 파스는 소염 진통제 성분이 피부를 통해 흡수되는 의약품입니다. 이 소염 진통제를 여러 장 넓게 자주 붙이면 먹는 소염제를 과다 복용하는 것과 똑같아서 간 기능, 신장 기능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하루 이틀 붙여도 계속 아프다면 그건 진통제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필요한 신호입니다. 통증은 조기에 정확하게 치료받는 것이 결국 회복도 빠르고 만성 통증으로 이어지는 것도 막을 수 있습니다. 운동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하지만 50대 이후에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완전히 달라져야 합니다. 유연성을 늘리고 코어 근육을 단련하고 근육량을 늘리고 단백질 섭취까지 신경 쓰면서 운동을 하는 사람과 운동을 한다며 매일 러닝머신에서 1시간씩 드라마를 보는 사람의 10년 후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주위에 운동을 시작하려는 분들이 계시면 이 영상을 꼭 같이 공유해 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